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투데이 제주입니다. 대선을 열흘 앞두고 제주시 오일시장에서는 여야가 총출동해 치열한 유세전을 펼쳤습니다. 특히 심상정 정의당 대선 후보는 직접 제주를 찾아 도민들의 표심을 얻기 위해 공을 들였습니다. 송원일 기자가 보도합니다. 제주를 찾은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총괄선대위원장은 4.3의 마지막 숙제인 보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재명 후보의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5년 안에 완전히 끝나기 위해서는 민주당이 국정을 책임지는 것이 옳고 그 일을 이재명 후보가 떠맡는 것이 옳다고 믿기 때문에 여러분께 제주의 봄을 위해서도 민주당 그리고 이재명을 지지해달라고 호소드리는 바입니다. 또 제주시 도두동 하수처리장 시설 확충을 위해 예산을 확보하고 제주도 농어민들도 물류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김용태, 정미경 최고위원이 제주를 찾아 제주 발전을 약속하며 윤석열 후보에 대한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제주 2공항을 조속히 추진하고 제주의 상급병원을 추진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제주 도민분들과 소통해 나가면서 제주 도민 여러분들께서 필요로 하시는 것들 국가 정책에 입안해서 또 문재인 정권의 내로남불과 불공정을 비판하고 상식과 원칙을 바로 세워 대한민국을 정상화시키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된 뒤 대선 후보로는 유일하게 제주를 찾은 심상정 정의당 후보는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의 손실을 소급해 보상하겠다고 공약했습니다. 손실보상법 확실하게 개정해서 지난 2년간의 손실보상 100% 보상하고 그 손실보상에서 누락된 우리 오일장 상인 여러분들 그리고 관광업, 여행업 정확한 보상을 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또 제주 제2공항을 백지화하고 환경보전기여금과 녹색 입도세를 도입해 제주도민의 더 나은 삶을 보장하겠다며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국민의당은 안철수 후보가 과학기술에 대한 높은 이해를 바탕으로 세계 5대 경제 강국을 만들 수 있다며 지지를 당부했습니다. 도덕적인 기준이 갖춰진 대통령이야말로 국민들의 에너지를 모아서 대한민국을 21세기의 동북아의 강국, 자랑스러운 한민족의 대통령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대선이 막바지로 접어들면서 도민들의 표심을 잡기 위한 유세전도 점점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송원일입니다. 제20대 대통령 선거의 제주 지역 선거인 수가 지난 대선보다 10% 가까이 늘었습니다. 제주도 선거관리위원회가 확정한 제주 지역 선거인 수는 56만 2,400여 명으로 지난 2017년 19대 대선보다 9.4% 증가했습니다. 재작년 국회의원 선거 때보다는 1.7% 늘었는데 지난 2019년 선거권 연령이 만 19세에서 18세로 낮추어졌고 제주 지역 인구가 꾸준히 늘었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코로나19 감염이 일파만파 확산되는 가운데 이번 주부터 새학기 전면 등교가 시작됩니다. 또 오는 4일부터는 제20대 대통령 선거 사전투표가 실시됩니다. 이번 한 주간의 주요 이슈를 박주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모레부터 새학기가 시작되면서 초중고 각급 학교가 전면 등교를 실시합니다. 가족 중에 확진자가 있거나 밀접 접촉자로 분류된 학생은 개학 전 신속항원 검사를 받고 음성으로 확인돼야 등교할 수 있습니다. 제주도교육청은 등교하는 학생들에게 코로나19 자가진단 검사 키트를 나눠줘 가정에서 검사하도록 하고 이후에는 의심 증상이 있거나 검사를 희망하는 학생을 대상으로만 검사를 권장할 계획입니다. 입학식은 학부모 동행을 가급적 자제하고 교직원 최소 인원만 참석해 진행됩니다. 9일 앞으로 다가온 제20대 대통령 선거. 오는 4일부터 이틀 동안 사전투표가 진행됩니다. 선거일에 투표할 수 없는 유권자는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사진이 부착된 신분증을 가지고 전국 사전투표소 어디에서나 투표할 수 있습니다. 제주 지역에는 제주도의회 의원회관 등 43곳에 사전투표소가 설치됩니다.
한편 오는 6월 1일 실시되는 지방선거가 90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제주도지사와 교육감 선거에 출마하려는 현직 국회의원이나 도의원 등은 오는 3일까지 사직해야 합니다. 올해로 제103주년을 맞는 3.1절. 기념식은 최근 급속히 확산되는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재작년에 이어 두 번째로 일정이 취소됐습니다. 다만 제주시 조천읍 항일기념관 애국선열 추모탑에서 구만섭 제주도지사 권한대행과 보훈단체장 등 최소 인원만 참석해 추모 참배만 진행됩니다. MBC 뉴스 박주연입니다. 겨우내 이어지고 있는 가뭄에 강한 바람까지 더해지면서 요즘 산불 위험이 대단히 큰 상황입니다. 이런 위험에도 농사 시작을 앞두고 영농 부산물 태우기가 여전한데요. 동력 파쇄기를 이용하면 태우지 않고 비료로 활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안동 MBC 김건엽 기자입니다. 과수원에서 가지치기를 한 뒤 남은 나뭇가지를 기계 안에 넣자 잘게 부서져 나옵니다. 깨를 털고 난 줄기나 고추대도 처리할 수 있습니다. 동력 파쇄기가 보급되면서 태우지 않고 영농 부산물을 손쉽게 처리하고 퇴비로도 활용할 수 있게 됐습니다. 장기적으로는 퇴비가 될 수 있고 또 이제 그 소가함으로 생길 수 있는 여러 가지 위험 제거 그런 게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농업 부산물을 재활용하게 되면서 나뭇가지나 논밭두렁을 태우다 일어나는 산불을 예방하는 효과도 함께 얻게 됐습니다. 최근 10년간 산불 발생을 살펴보면 연평균 474건의 산불이 났는데 이 중 논밭두렁을 태우다 난 산불이 15%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시군 농업기술센터와 함께 일체 파쇄의 날을 운영을 하고 동력 파쇄기 임대 지원 사업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겨울 강수량은 예년의 3분의 1 수준, 산 전체가 마른 장작처럼 건조해진 상태여서 산불 발생과 확산 위험이 어느 때보다 높습니다. 다음 달 3월은 1년 중 가장 건조하고 통상 4월까지는 건조 상태가 이어지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농촌진흥청과 지자체는 영농철 소각을 줄이기 위해 동력 파쇄기 보급과 임대료 인하에 나서고 소각 금지 홍보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김건엽입니다. 배전반이나 전선에 쌓인 먼지가 화재로 이어지는 경우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무안소방서에서 이른바 트래킹 클리너란 발명품을 만들어 화재 예방에 나서고 있습니다. 목포 MBC 양정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해 8월 무안의 한 양계장에서 불이 나 대형 비닐하우스 4동이 새까맣게 불에 탔습니다. 이에 앞서 5월에는 무안의 한 창고에서도 대형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인적이 드문 곳에서 갑작스럽게 난 화재들 모두 배전반 전선에서 시작됐습니다. 지난해 전국에서 발생한 화재 가운데 22%가량은 전기적인 이유로 발생했고 해마다 증가하고 있습니다. 전기 화재의 주된 원인은 먼지로 인한 트래킹 현상. 전선에 먼지가 쌓이면 전류가 흐르는 연결다리 역할을 하게 되고 갑작스런 과열과 함께 불꽃이 반복적으로 튀면서 불이 나는 원리입니다. 무안소방서는 전선들 사이사이에 강한 바람을 불어넣어서 먼지를 제거하는 장치, 이른바 트래킹 클리너를 만들었습니다. 저희 이제 소방서에서 제공되는 많은 장비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저희가 사용하지 않으면 쓸모가 없어지게 되는데 오래된 면체나 폐기된 면체를 활용해서 중점적으로 하는 부분은 이렇게 연결되지 않게 브릿지 역할을 하지 않게끔 하는 용도로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먼지를 털어내는 동시에 온도를 낮추고 흡입기로 부산물을 빨아들이면서 습기를 제거할 수 있어 화재 요인을 줄일 수 있습니다. 목분이라든지 톱밥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불꽃이 잠깐이라도 붙으면 큰 화재로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저희한테는 많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무안소방서는 먼지가 쉽게 쌓여서 전기화재가 발생하기 쉬운 공장과 축사시설 등을 찾아가 예방활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양정은입니다.
2월의 마지막 날도 추위 걱정은 없겠습니다. 오늘 한낮 기온이 15도까지 오르면서 어제보다 온화하겠습니다. 겨울에서 봄으로 넘어가는 시기인 만큼 오늘 일교차는 10도 이상 크게 벌어지겠는데요. 옷차림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3일절인 내일은 비가 오겠는데요. 제주도 남쪽 해상으로 기압골이 지나면서 내일 새벽부터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하겠고요. 내일 저녁까지 5에서 20mm 정도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내일 중산간 이상 지역에서는 낮은 구름으로 인해서 안개가 끼겠는데요. 교통안전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화창했던 어제와 달리 오늘은 구름의 양이 많아지겠는데요. 오후부터 차차 흐려지겠습니다. 아침에는 쌀쌀합니다. 현재 기온 보시면 북부 지역 3도, 동부 지역은 2도로 시작하고 있고요. 오늘 낮 기온은 북부 지역 15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서부와 남부, 동부 지역 14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도서 지역도 하늘빛은 흐리겠지만 낮 동안 온화함이 감돌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전해상에서 잔잔하게 일겠는데요. 내일부터는 바람이 강하게 불면서 물결이 차차 높아지겠습니다. 내일 비구름이 지나고 나면 당분간 맑고 온화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제주소방안전본부는 농번기를 맞아 파쇄기 안전사고에 대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소방본부는 최근 3년간 파쇄기 안전사고 45건 가운데 3월과 4월에 56%가 발생했다며 파쇄기를 사용할 땐 보호장구를 반드시 착용하고 작업복의 소매가 파쇄기에 끼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건설 자재 부족으로 중단됐던 해양 레저 관광 거점 사업 공사가 재개됐습니다. 제주도는 지난해 8월 철근 수급이 어려워 잠정 중단했던 해양 레저 관광 거점 사업의 해상 토목 공사를 다시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서귀포항에 짓고 있는 해양 레저 체험센터는 지상 4층, 연면적 4,900제곱미터 규모로 실내 서핑보드 체험교육장과 스킨스쿠버 다이빙 풀 등이 포함됐습니다. 시설 노후화로 안전사고가 우려되는 서귀포항 내 저반 시설이 보수됩니다. 제주도는 올해 26억 원을 들여 밀물이 가장 높은 시기인 대조기 때 일부 시설이 물에 잠기는 서귀포항 저반 시설에 대해 높이를 20cm 이상 높이고 보강 시설을 할 계획입니다. 이번 공사는 다음 달에 시작해 9월 안에 마무리될 전망입니다. 도내 항구에 어선 화재를 감시하기 위한 열화상 카메라가 설치됐습니다. 제주도는 정박 중인 어선에서 화재가 발생할 경우 신속한 감시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제주항과 모슬포항 등 5곳에 8대 화재 감지용 열화상 카메라를 설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설치된 열화상 카메라는 제주도에서 운영하고 있는 CCTV 관제센터에서 24시간 감시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제주의 치유농업센터가 들어섭니다. 제주도 농업기술원은 오는 2023년까지 서귀포시 농업기술센터 안에 498제곱미터 규모로 치유과학실과 원예체험장 등을 갖춘 치유농업센터와 농장 8곳을 조성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치유농업은 농촌 자원을 활용해 인간의 건강을 회복하고 사회 경제적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산업으로 농업기술원은 치유농업사 등 전문 인력 80명도 양성할 계획입니다. 제주상공회의소와 제주도관광협회는 호소문을 발표하고 정부의 무사증 입국과 국제선 운항 재개를 강력히 요청했습니다. 이들 단체는 글로벌 관광 경기 회복과 위드 코로나 전환에 대비한 선제적 대안으로 무사증 입국과 국제 항공 노선의 조속한 취항, 외국인 관광객 입국 시 자가격리 해제 등을 제시하고 조속히 해결해 줄 것을 정부에 건의했습니다. 이 같은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지역 상권과 국외 여행업, 외국인 카지노 등이 공멸 위기로 내몰릴 것이라며 정부의 결단을 촉구했습니다. 뉴스투데이 제주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